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테슬라의 FSD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를 중심으로 반테슬라 연합이 형성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선 현대차도 자율주행 파운드리의 속도를 내는데 이런 흐름이 자율주행의 판도를 흔들까요? 네, 원래 테슬라의 FSD가 굉장히 이제 크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개방형 자율주행 개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네. 자율주행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러면 정말 테슬라의 FSD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FS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레벨 4에 근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사실은 어렵고요. 다만 아예 자율주행 시장에 못 들어간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점 테슬라랑 간격이 더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알파마요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요걸 조금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차들의 입장에서는 얘네들 손을 잡는 게 사실은 더 낫죠. 왜냐면 지금은 FSD 걸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FSD를 구독형으로 바꾸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도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2, 3년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만약에 알파마요가 생기고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테슬라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좋게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자율주행차가 더 많아질 거고 자율주행차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 시장의 수급은 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괜찮은 시기인 것으로 이제 조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마요가 정말 성능이 어떨까라는 의문점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이제 하드웨어 GPU가 어찌됐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고 뭐 어찌됐건 학습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상황 판단이 조금 빨라질 수 있고요. 국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벨 3 플러스 3와 4 사이 구간을 조만간에 내놓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의 판단은 조금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의 1인자는 테슬라의 FSD지만 분명히 알파마요가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꿔줄 것이다. 좀 더 자율주행 쪽으로 또 많은 관심과 수급이 몰리는 신호탄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시세도 궁금합니다. 오늘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들썩거림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로봇에게 좀 밀리기도 했었고요. 이슈는 많았지만 뭔가 시세의 연속성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웠는데 본격적인 시세는 언제쯤 분출할까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 보니까 그 유통주들이 사실은 또 시장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보면은 원래 잘 가던 섹터들도 있지만 얘네들이 조금 주춤하니까 다른 섹터들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섹터도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섹터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일까를 저희가 조금 구분을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 쪽이 자율주행을 미면은 이쪽에 관련된 주들이 조금 사실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 하면 대표적인 거는 사실은 비전 AI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뭐 예를 들면 LG 이노텍도 있고요. 뭐 MC넥스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수혜를 조금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 테슬라 지역. 알파마요가 잘 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레이더 카메라와 라이다를 같이 섞는 형식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안에서는 사실은 국내에서 특정 기업이 수혜받기보다는 대려 현대차의 자율주행 3 플러스 레벨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뭐 현대 오토에버나 텔레칩스 이런 기업들 사실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륙 횡단을 해서 자율주행 트럭이 운반을 했습니다. 3,300km를 운반을 했는데 우리나라 뭐 롯데 로직스도 있었고요. LX 판토스 같은 기업들도 사실은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넘어가면 이런 것까지 이슈가 되면 자율주행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아까 테슬라 쪽을 볼 거냐 아니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차를 볼 거냐 아니면은
자율주행 트럭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쪽에 관련된 주를 볼 거냐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 어떤 핵심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되는지 좀 짚어주셨네요. 테슬라 쪽을 볼 것인지, 현대차 쪽을 볼 것인지, 자율주행 택시 등등 관련해서 저희가 좀 종목들 분류 잘 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적 섹터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에 따라 그간 소외됐던 태양광 에너지가 주목받죠. 게다가 중국의 태양광 업체 위축으로 국내 업계의 반사수혜도 기대됩니다. 증권가에선 한화솔루션 등을 최선호주로 꼽는데 태양광주 올해는 다를까요? 네, 머스크가 참 여러 곳에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태양광 관련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거의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태양광주 그러면 올해는 정말로 다를까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일론 머스크가 뭐 태양광에 정말 진심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조금 많이 빠져있던 태양광 섹터 내에는 조금 훈풍이 오래 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 훈풍 같은 경우에는 PXX 상장하기 전까지는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잘 갔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기존 대통령, 전 대통령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일 때 이쪽에 청정 에너지를 많이 밀어준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와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갔었는데 여기 갑자기 이제 스톱이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예. 첫 번째는 중국에서 너무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돼서 이제 이게 언제 해소가 될 거냐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의문이었는데 지금 거의 끝 마무리인 것 같아요. 지금 모듈 가격이 거의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액공제 혜택을 미국 쪽에서 AMPC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2022년 이후로 트럼프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쭉 미끄러져 내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올해부터 일론 머스크가 또 불씨를 던져주면서 이제 수급 자체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에서 더 갈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이 정말 에너지 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10년 뒤부터 생산이에요. 그럼 이 사이 구간에 머스크가 하는 게 저는 조금 방향성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데이터 센터 지금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잡아먹는 전력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같이 지어서 바로 전력 생산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제일 빠른 건 태양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안에 100기가와트시로 우리가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나 다른 기업들도 이쪽에 자꾸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 주들 같은 경우가 오래 쉬었던 만큼 가격적인 매력도도 있고요. 두 번째, 중국계 이제 공급이 거의 완화가 됐으니까 예. 가격 하방도 잡혀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이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여쭤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싶었는데 네, 중국 쪽의 태양광의 구조조정 가시화 때문에 올해 확실히 국내 쪽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변수까지도 좀 더 짚어본다면 시세를 체크할 때 어떻게 좀 타이밍 잘 잡아야 될까요?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은이랑 폴리실리콘이 사실은 원자재에서 가장 큰 걸 차지하는데 최근에 은 가격 많이 올랐죠. 예. 최근에 탁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면 된다라는 거니까 이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확실성이죠. 근데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를 조금 미국 입장에서 조금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유인즉슨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가장 많은 에너지원은 풍력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미뤄졌어요. 싫다고는 했지만 2기 때 지금 미국 쪽 에너지 생산 쪽에서도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올해 에너지 발전원 중에서 99%는요 태양광이랑 지금 배터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제재를 가하고 AMPC 지금 줄인다라고 얘기하고 없앤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는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수급은 조금 체크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쫙 왔다가 또 쉬면은 많이 쉴 수도 있으니까 요 구간대를 어떻게 지입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올랐을 때 갈 거냐 아니면 중간에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조정되는 구간에 들어갈 거냐 이런 걸 선택하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적 섹터 토픽을 바로 이 태양광 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대표주입니다.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네, 요즘에 또 가다가 오늘 잠깐 쉬고 쉬어가요. 있습니다. 네. 이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아까 21년도, 22년도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작년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주가는 조금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하나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MPC로 들어오는 금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자 전환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AMPC로 받는다는 건 그만큼 지금 이제 생산도 이제 거의 시작하게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매출이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 같고요.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여전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불씨를 던져줬기 때문에 스펙스 상장하기 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관련 이슈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수급은 크게 한번 틀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솔루션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좀 더 큰 자리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1월 27일 말씀해 주셨던 제주반도체요. 신고가 찍고 잠깐 쉬어가고 있는데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요? 매도하십시오. 네. 네. 차익 실현하시는 게 낫다라고 네. 보는 게 우선 신고가는 뚫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접근했던 유효 전략도 어떤 거였냐면 S26 나오기 전에 치고 빠지자라는 네. 거였는데 수급이 좀 빨리 모였으니까 의외로 차익 실현은 굉장히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면서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간 또 많이 올라줬죠. 목표 주가 달성한 만큼 수익 챙겨보자라는 관점에서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쉽지 않은 장입니다. 잠시 후 전략들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